네, 검찰은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 그리고 입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상당히 임박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.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바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백종훈 기자, 검찰이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작성 권한자가 작성한 게 맞는지에서 나아가서 해당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조사했다면서요. 예, 그렇습니다. 검찰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정 교수가 연루된 총장명의 표창장이나 상장 등의 기재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 정 교수가 연관돼 발행된 상장이 모두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졌다, 이런 뜻입니다.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상장의 기재 내용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게 되면 이번 사문서 위조의 공범은 물론이고 이 해당 위조 문서를 행사한 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, 조국 장관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고리죠.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오늘 또 조사를 받았다면서요? 예, 검찰은 조 씨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구속 이후 수사하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또 사모펀드 의혹 조사뿐만 아니라 웅동학원 관계자들도 불러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은 오늘은 아니라고 했지만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특히 코링크에 정 교수의 돈이 흘러간 데다가 펀드 투자업체 WFM에 정 교수의 동생이 주주인 점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정경심 교수가 일주일 만에 페이스북에 다시 자신의 입장을 올리기 시작했죠.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2개의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. 하나는 자신의 수사에 대해 추측 보도가 많고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고요.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또 하나는 정 교수가 받은 WFM 자문료 1,400만 원에 대해 동양대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저희 JTBC 보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예, 정 교수가 저희 보도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며 겸직 허가서도 공개했다고요? 예, 정 교수는 작년 11월 WFM과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동양대 교원 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정 교수는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진 않아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게 맞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공개한 겸직 신청서엔 기관과 자문회사의 이름, 업무, 수당을 받는다는 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희 보도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규정상 정 교수처럼 자문 기간이 한 달을 넘기게 되면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, 그리고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%를 내야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. 또 학교 취재를 통해서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산학협력단에 신청이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보도해 드렸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종훈 기자였습니다.